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민강유통저택의 오래된 서재에서 한 봉투가 발견되었다. 먼지에 덮여있던 봉투 위에는 단 한 줄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민경채, 그녀는 내 딸이 아니다. 공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출생신고서와 비밀리에 기록된 의료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이게 진실이란 말인가? 그녀는 즉시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리와 태경을 불러냈다. 서리가 문서를 읽는 순간 눈동자가 커졌다. 세상에 경채가 두식의 친딸이 아니라고. 태경도 문서를 움켜쥐며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럼 지금까지의 후계 구도는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건가? 공 실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 두식 회장은 권력 유지를 위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원래의 딸은 사라졌고 대신 다른 아이가 민씨 집안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경채였던 겁니다. 서리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에요. 민두식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 친딸을 버리고 권력에 맞는 혈통을 끌어들인 거예요. 태경의 목소리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럼 경채는 지금까지 자기 운명이 진짜라고 믿고 싸워온 거고 사실은 허구였던 거다. 이 진실이 드러난다면 민강유통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거야. 다음 날 거대한 회의실에서 경채와 두식이 마주 앉았다. 경채는 서류를 던지며 절규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니. 두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잠시 침묵 끝에 입술을 열었다. 그래, 넌 내 딸이 아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정, 지섭, 세리, 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다. 경채의 손이 떨렸다. 그럼 전 지금까지 뭐였죠?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민강유통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전부 다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두식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너를 딸로 삼은 건 권력 유지를 위해서였다. 내 친부모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난 내 제국을 위해 강력한 이미지를 원했다. 넌 그 이미지를 완벽히 수행했을 뿐이다. 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아니 민두식, 전 당신의 피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았는데 왜 저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겁니까? 수정이 충격에 입을 가리며 외쳤다. 그럼 언니는 민씨가 아니었다는 거야? 결국 나만이 진짜 민두식의 피였던 거야? 지섭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진짜 지옥이었어. 혈통조차 조작된 거였어. 세리는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인지조차 모르겠어. 서리가 차갑게 말했다. 민두식, 당신은 딸을 버리고 권력을 택했군요. 그 아이의 인생을, 경채의 인생을 장난처럼 바꿔치기 했군요. 당신이야말로 괴물입니다. 두식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괴물이라 불려도 상관없다. 내 제국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며 세워졌다. 넌 몰라, 서리. 세상은 약자의 눈물이 아니라 강자의 피로 굴러가는 법이다. 경채는 무너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이제 민경채가 아닙니다. 전 당신의 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딸이 아니라도 당신을 끝장낼 힘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분노로 떨리며 회의실을 떠났다. 그 순간부터 경채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진실에 의해 무너진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연숙은 이 진실을 듣고 경악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였던 거구나.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까 두려워서 내가 숨겨온 바꿔치기가 드러날까봐. 민두식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그게 내 제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연숙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민두식, 넌 내 아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내 친딸까지 버렸어. 이제 난 망설이지 않아. 내 남은 생명 전부를 걸고 널 파멸시키겠다. 천둥이 대지를 울리고 어둠이 저택을 삼켰다. 경채의 눈물, 수정의 광기, 지섭의 절망, 세리의 혼돈, 서리와 태경의 분노, 그리고 연숙의 복수심, 모든 것이 한데 얽혀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실이 불러올 파멸뿐이었다. 새벽 폭우가 그치지 않은 채 민강유통 저택의 회의실은 여전히 불 꺼지지 않았다.
무너진 듯 앉아있던 경채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정과 세리, 지섭은 서로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침묵했다. 경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쥔 채 입을 열었다. 난 이 집안의 딸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만든 허상, 바꿔치기 된 아이였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은 뭐였는데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수정은 서늘한 웃음을 흘렸다. 언니, 아니,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결국 넌 민씨가 아니었어. 진짜 피를 가진 건 나야. 내가 아버지의 친딸, 진짜 후계자였어. 경채의 눈빛이 번쩍이며 수정에게로 향했다. 날 밀어내고 싶어 안달이더니 결국 이렇게 기회가 오니 즐겁니? 하지만 잊지 마. 난 피가 아니라 내 손으로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야. 넌 평생 날 넘지 못했지. 수정은 비아냥거렸다. 그건 내가 아버지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야. 피도 안 섞인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얼마나 아이러니였는지 알아?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내가 설 자리는 없어. 세리가 참다 못해 소리쳤다. 그만해. 피가 중요해. 혈통이 중요해. 우린 모두 아버지 손에 길러진 불행한 아이들이야. 하지만 언니들 눈엔 왕자밖에 안 보이지. 난 더는 그런 피 튀기는 싸움에 끼지 않을 거야. 지섭은 술에 젖은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 말이 맞아. 우린 다 헛개비였어. 권력의 욕망에 노란한 꼭두각시. 경채가 친딸이 아니든 뭐든 우린 이미 망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이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두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싸늘했고 눈빛은 매섭게 번쩍였다. 잡음은 집어치워라. 경채가 내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난 여전히 이 제국의 왕이다. 내 제국은 피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지켜진다. 경채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선택? 당신의 선택 때문에 제 인생은 짓밟혔어요. 전 친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전 민경채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전 스스로의 이름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두식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웃기지 마라. 넌 민씨의 피도 아니고 권력의 후광도 없는 허상일 뿐이다. 넌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경채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전 허상이었죠. 하지만 그 허상이 진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며칠 뒤 연숙의 저택. 서리와 태경은 연숙과 함께 모여 있었다. 연숙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치를 떨었다. 두식이 결국 자기 딸마저 버렸던 거구나. 권력에 미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다니. 그런 괴물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것도 이상하지 않아.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회장님의 아들, 제 딸, 태경의 부모 모두 두식이 감춘 진실에 가로막혔던 거예요. 태경의 목소리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경채도 결국 피해자였던 거죠.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면 민두식의 제국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연숙은 이를 악물며 선언했다. 좋아. 내 아들의 복수는 이제 완성된다. 민두식, 내가 버린 친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숨긴 비밀의 무게로 널 파멸시켜주겠다. 그 시각 두식은 혼자 서재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아기였던 진짜 딸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미약한 흔들림이 스쳤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난 모른다. 하지만 난 제국을 위해 널 버려야 했다. 경채, 넌 내 딸이 아니지만 내 제국의 딸이 되어야만 했지. 그러나 그의 속삭임은 이미 무너진 탑 속에서 메아리처럼 사라질 뿐이었다. 민강유통 저택의 밤은 어둠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경채는 홀로 정원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녀의 눈물은 끝없이 흘렀다. 민경채, 그 이름조차 이제 내 것이 아니었어.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지켜온 왕좌 전부 다 거짓이었다니. 그녀의 주먹이 떨렸다. 그러나 곧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갑게 속삭였다. 좋아. 그렇다면 난 새롭게 태어난다. 더 이상 민두식의 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사람으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정이었다. 언니, 아니 넌 이제 내 언니도 아니지. 넌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야.
경채의 눈빛이 번쩍였다. 낯선 사람? 그렇다면 좋지. 이제 피해 굴레에서 벗어난 난 더 자유로워. 오히려 너보다 강해질 수 있어. 수정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해져? 넌 허상이야. 난 진짜 민두식의 딸 정통 혈통이야. 민강유통의 왕자는 나를 위해 준비된 거였어. 이제 드디어 그 자리를 되찾을 때가 왔지. 경채는 차갑게 대꾸했다.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넌 평생 그 단어에 매달려 살겠지. 하지만 세상은 이제 혈통보다 능력을 본다. 그리고 난 내 능력으로 널 꺾겠다. 두 자매의 대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지섭은 술에 취해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흐느끼며 혼잣말을 했다. 결국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언니는 가짜였고 수정은 진짜라지만 난 그냥 무능한 아들이었어. 민두식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난 후계가 될 자격이 없었어. 세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빠 이제 술 좀 그만해. 우린 다 피해자야. 아버지가 만든 이 집안의 피해자. 지섭은 눈물이 고인 얼굴로 세리를 바라봤다. 세리 넌 아직 어리지만 넌 우리 중 가장 현명할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이미 아버지의 피로 물들었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빠져나가야 해. 난 이제 이 지옥 같은 집안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를 심판해야겠지. 그 시각 서리와 태경은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 서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무기는 분명해요. 경채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민두식의 제국은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경채를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민두식은 경채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서리의 눈빛이 번개처럼 빛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야 해요. 경채가 더 무너지기 전에 그녀와 손잡아야 합니다. 연숙은 홀로 서재에서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이제야 선명해졌구나. 두식, 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켰지. 하지만 이제 내 비밀이 세상을 뒤흔들게 될 거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엔 불타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민두식은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권력자의 위엄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너희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경채는 내 친딸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냐? 난 내 선택으로 이 제국을 지켰고 지금도 내가 왕이다. 경채가 단호하게 대꾸했다. 아버지, 아니 민두식. 당신의 왕자는 끝났습니다. 전 당신의 딸이 아니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날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전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수정이 비웃었다. 언니, 허상은 허상일 뿐이야. 난 진짜 피를 가진 딸. 왕자는 내 것이다. 세리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왕자를 차지하려는 순간 언니든 수정이든 결국 아버지와 똑같아질 거야. 지섭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다. 우린 이미 끝났어. 누가 진짜든 가짜든 이 집안은 이미 무너졌다. 민두식이 분노에 차서 외쳤다. 입 다물어라. 이 제국은 아직 내 것이다. 너희 따위가 날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순간 서리와 태경, 연숙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서리가 차갑게 선언했다. 아니요, 민두식. 당신의 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버린 친딸, 바꿔치기 된 아이, 그리고 당신이 죽인 수많은 피해자들,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불길처럼 울렸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그러나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다. 경채의 눈빛은 눈물 속에서도 강철처럼 빛났다. 전 민두식의 딸이 아니지만 이제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당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민강유통 본사, 최상층 회장실. 바람처럼 들이닥친 언론사 기자들의 전화와 팩스가 끊임없이 울렸다. 이미 민경채 친딸 아냐, 바꿔치기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언론사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두식은 집무실 창문을 굳건히 닫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비서를 몰아쳤다. 누가 흘린 거냐? 이게 어떻게 밖으로 새어나갔어? 공 실장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회장님,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증거가 이미 손에 들어갔습니다. 의료기록, 출생신고서 전부 다. 두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증거 따위는 내 힘으로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내 제국은 단순한 종이 몇 장에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채가 당당히 들어왔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아버지, 아니 민두식.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전 당신의 딸이 아니라고. 두식이 소리쳤다. 내가 뭘 알겠느냐? 넌 내 손으로 키운 내 딸이다. 내 피가 아니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 경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달라져요. 전 이제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적입니다. 그 시각 수정은 방 안에서 홀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드디어 때가 왔네. 언니가 무너지고 내가 진짜 딸이라는 게 드러났어. 이제 왕자는 내 거야. 세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분노했다. 언니, 정신 차려. 지금 상황이 무슨 왕좌 싸움이야?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속이고 언니까지 바꿔치기 했는데 아직도 왕자만 보이니? 수정은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세리, 넌 너무 순진해.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지켜. 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드시 민강 유통을 차지할 거야. 세리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넌 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이야. 그렇게 되면 넌 결국 아버지처럼 괴물이 될 거야. 지섭은 술에 젖은 채 거리를 헤매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포위당했다. 지섭 본부장님, 민경채 씨가 친딸이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그럼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섭은 흐느끼며 소리쳤다. 사실이든 아니든 우린 이미 끝난 집안이야. 민 씨라는 이름 자체가 저주라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의 무너진 얼굴을 세상에 퍼뜨렸다. 연숙은 뉴스를 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구나. 두식, 내가 버린 친딸, 내가 세운 허상, 이제 세상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서리는 연숙의 옆에서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두식은 언론을 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퍼졌어요. 민강유통은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태경이 눈빛을 빛내며 덧붙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두식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숨겨둔 카드를 꺼내기 전에 완전히 고립시키는 겁니다. 민두식은 결국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은 싸늘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좋다. 이제 다 들었겠지. 경채는 내 친딸이 아니다. 하지만 왕자를 차지할 자격은 여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경채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숨긴 진실이 드러난 순간 민강유통은 무너졌어요. 이제 당신의 선택 따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정이 곧장 끼어들었다. 아버지, 그렇다면 전 진짜 딸이잖아요. 저를 후계자로 세워야 합니다. 세리가 울분을 터뜨렸다. 수정 언니,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린 다 망가졌어. 아버지가 친딸을 버리고 언니까지 속여왔는데 아직도 왕자만 바라본다고? 지섭은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그만해. 우린 피든 권력이든 다 필요 없어. 우린 이미 끝났다고. 두식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그는 치를 떨며 고함쳤다. 입 다물어라. 내 제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민강유통은 결코 쓰러지지 않아.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자식들의 눈빛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섰고 밖에서는 수많은 언론의 카메라가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 연숙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두식, 내가 친딸을 버린 순간 넌 이미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어. 그리고 괴물은 끝내 파멸할 수밖에 없어. 서리가 날카롭게 선언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몰락뿐입니다. 태경이 마지막으로 불길 같은 목소리를 내뱉었다. 민두식, 내 시대는 여기서 종언을 고한다. 그 순간 창밖에서 벼락이 대지를 찢으며 거대한 불빛이 번쩍였다.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친 새벽 민강유통 저택은
마치 무너지는 성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경채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불타올랐고 수정과 지석, 세리는 서로를 향한 불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두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사진과 오래된 출생기록. 그는 눈을 치켜뜨며 선언했다. 좋다. 너희가 원하는 진실을 주마. 경채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진짜 딸은 아직 살아있다. 순간 모두의 숨이 막혔다.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딸?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죠? 두식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너희 곁에 있었다. 늘 그림자처럼.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 왜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세리를 향했다. 세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저예요? 제가 진짜 딸이라고요? 두식이 서늘하게 웃었다. 그래, 세리. 넌 내 진짜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다. 하지만 넌 어린 시절부터 약하고 불안정했다. 그래서 널 앞세울 수 없었고 대신 경채를 바꿔치기에 제국을 지켰다.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 아니 민두식, 당신은 날 버렸어. 친딸이면서도 권력 때문에 날 버렸다고. 경채가 세리를 바라보며 절규했다. 세리, 넌 피해자야. 날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진짜 괴물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야. 수정은 충격으로 주저앉았다. 그럼 난 뭐야? 난 평생 언니를 이기려고 진짜 피라고 자부하며 싸워왔는데 결국 가짜 희망을 쫓았던 거야? 지섭은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우린 다 망가졌어. 이 집안은 처음부터 저주였어. 연숙이 차갑게 외쳤다. 민두식, 내가 친딸을 버리고 가짜를 앞세운 순간 이미 너는 아버지가 아닌 괴물이었어.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내 제국은 끝났다. 서리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다. 당신이 만든 거짓 왕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태경이 불길처럼 외쳤다. 민두식, 내 시대는 여기서 종말을 맞는다. 두식은 마지막 발악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종말? 아니, 내 이름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날 무너뜨려도 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두식 회장, 당신을 친자 바꿔치기, 살인교사, 문서 위조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들이 감히. 그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노려보며 외쳤다. 기억해라. 너희 모두 내 피든 아니든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아니요. 이제 전 민경채가 아닙니다. 전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저주 따위, 이제 끝이에요.